부경대학교 이상호입니다. 그 다섯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 안전을 위한 하천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입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종료된 그 차세대 홍수방어 기술 연구단의 연구 중 하나이었습니다. 접종 완료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그 어떤 성능 범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재현되게 마련이고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천 제방과 통문의 인증에 대해서, 인증의 일반 사항들, 그다음에 통문의 점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인증제를 풍수해 보험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증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는 평가 대상이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지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또는 제3자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대상은 그 제품이나 공정, 사람, 시스템 등이고 아래 구성을 보면 그 법령하에서 인증 신청기관 왼쪽에 있습니다. 신청기관이 인증을 받고자 하면 기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 인증기관이 이것을 인증하는 것이 보통의 인증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부처에 따라서 인증 대상이 다양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증 제도를 구분하는데 법정 인증 제도는 강제 인증, 임의 인증이 있고 민간 인증도 있습니다. 이 아래 인증제 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가운데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한다라는 인증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 임의 인증이고 주택도시연구원이 인증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공사비 보전 등의 혜택, 세금 감면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방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홍수 보험률, 인슈어런스 레이시죠. 홍수 보험률 지도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고 정의를 보면 백년빈도 홍수에 대한 제방 시스템의 방어 능력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규정은 연방 규정집에 있는 내용이고 아래 관련 기관들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제방 인증 신청 기관이 받고자 신청을 하면 가운데 제방 인증 주체가 인증을 하는데 그 인증에 연방 규정은 등록된 기술자로 돼 있고 보통은 공병단이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연방재난관리국 FEMA의 역할은 제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제방을 인정하는 구조로 돼 있고 certification을 인증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고 accreditation은 인정으로 인증과 인정 두 가지 약간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 그림은 그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의 홍수 보험률 지도입니다. 위쪽에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존 X라는 것들은 모두 다 인정된 제방의 제네지이고 이곳은 홍수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좀 짙은 색깔의 그 지역들은 불인정 제방이고 이곳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사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같은 제방 인증제를 바로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보면 우선
안전도 평가에 관한 법 제도 역사가 우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신뢰성이 아직 좀 부족하고 중간에 보면 물, 흙, 콘크리트, 기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복합된 물체의 거동과 안전성은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증이라는 행위 자체가 공적 기관의 증명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증제를 시행하기보다는 하천 제방과 통문의 상세 점검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미 설치된 제방과 통문에 대한 개보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림 모식도로 보면 그 환경부 얼마 전까지 국토교통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가 안전도 평가 기준을 유지합니다. 그 왼쪽에 평가 기준을 유지하고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 상세 점검 기관을 환경부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방통문의 관리 주체가 상세 점검을 이 기관에 의뢰하면 그 점검 결과를 그 기관이 점검 후에 통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보수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과정으로 이런 상세 점검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방 통문의 관리 주체는 중간쯤에 있는 환경부와 지자체입니다. 그다음에 상세 점검 기관은 공적 전문 기관, 별도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설계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점검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제방 최초 완공 후에 10년 후에 점검한다, 상세 점검한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시기가 10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에 참조해서 10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5조 안전점검이 있는데 3항을 신설해서 하천관리청이 전기 점검이나 홍수기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상세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문구를 추가하면 이런 그 상세 점검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 점검의 목적은 안전성 평가이고 항목은 원류, 침투, 침식, 구조적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점검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상세 점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대체로 이야기된 내용들이고 오른쪽을 보면은 안전도 평가 기준을 현재 시설안전공단의 구조적 안전도 평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리적 안전도 평가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 점검도 역시 시범 사업 먼저 실시해서 그 다음에 이 시범 사업으로 인해 시범 사업 중에 나타난 그 시행착오 제도 그 다음에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정립 이런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확대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일상 점검, 홍수기 점검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유관 점검입니다. 하천 시설물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은 간단한 장비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상세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안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한 점검이고 현재 존재하는 하천 보수원 등이 이 육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안 점검의 구성을 보면 왼쪽에 토제 육안 점검, 콘크리트, 통문 육안 점검, 통문의 문짝, 개폐 장치 점검 등이 있습니다. 육안 점검하자는 것 내용 중에 토제의
세굴이나 침식에 대한 점검은 이 그림과 같이 이런 실제 제방에서 육안으로 점검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에 침식이 있느냐, 저수호환이 홍수 때 변형되었느냐, 세굴이 일어났느냐 등입니다. 이것을 그 기준을 정하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네지나 제외지 측에 침식이 없으면 여기 있는 대로 그 적합, 그 다음에 침식이 있으면 세굴이 돼 있으면은 아래와 같이 세굴 길이가 얼마냐, 깊이가 얼마냐 하는 것들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제의 세굴과 침식을 점검하고 기록한 다음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은 아까와 같은 점검표, 그다음에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전문가 또는 상세 점검 실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대응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수기인 경우, 그 비홍수기인 경우 나누어서 적절한 보수 조치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상세 점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유관 점검에서 일상 점검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제방과 통문을 상세 점검 제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여기에는 수리 전문가, 집안 전문가 또 추가하면 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이 상세 점검을 하는 것이고, 복구 대책까지 강구하는 그런 과정이 상세 점검이 되겠습니다. 상세 점검의 구성은 왼쪽과 같이 제방의 수리 및 토질 특성 조사, 안전도 검사, 물리 탐사, 복구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방의 수리 및 토질 조사, 특성 조사 예시는 표와 같습니다. 물리 시험을 통해서 흡입자 밀도가 어떠냐, 함수량이 어떠냐, 입도 어떠냐, 역학 시험, 투수 시험 같은 것들, 그다음 제방의 재료가 어떤 재료가 쓰였느냐, 관공에 대한 저항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소송이 어떠냐, 또 원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유고가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토제의 안전도 검사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내용입니다. 관공에 대하여, 왼쪽 침식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침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외국 문헌들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정해서 상세점검, 토제의 상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리탐사입니다. 그 측선을 그 예시한 그림이고, 물리탐사에 전기 비저항이나 표면파, 전자탐사 등이 있는데 가격들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실시를 하고, 토제의 물리탐사 사례를 보면 비저항 측정해서 그 오른쪽 아래 침투 안전성이 어느 그 안전성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하는 것을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중 침투 레이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문에, 제방 아래 통문에 사람이 저 GPR 지중 침투 레이더를 죄송합니다. 끌고 가는 모습이고, 이 결과로부터 실제 그 제방 아래 그 공동이 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분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점검은 복구 대책까지 포함하는 게 적절합니다.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풍수해 보험과 연계된 인증제입니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는 이 평가 기술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술은 조금 전 말씀드린 제방과 통문의 상세 점검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방 인증제를 보면은 인증된 제방이라고 하더라도 홍수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풍수해 보험은 존재하니까 풍수해 보험과 연계된 제방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자율적 방제 체제가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된 내용입니다. 그 인증제 시행 방향인데요. 그 인증이냐 불인증이냐를 풍수의 보험과 연결시키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보험물의 대상은 제방이나 통문 붕괴로 인한 피해를 받는 주택, 농업, 임업 손실, 농업 손실, 임업 손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임의 인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도 보험료를 좀 깎아줍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다음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앞에서 좀 보신 바와 같이 그 환경부가 인증 기준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환경부가 인증기관을 인정하면 하는 상태에서 제방과 통문의 관리 주체는 인증을 의뢰하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구조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를 풍수의 보험과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겠느냐. 실선은 사업이나 제도를 얘기하고 파선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환경부는 하천법 아래서 제방 통문의 인증제를 유지하고 지방청, 지자체에서 인증을 의뢰하면 제방 통문의 관리기관이니까요. 의뢰하면 의뢰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합니다. 그 정보를 풍수해 보험제도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보험법 아래 유지되고 있는 풍수해 보험제도가 풍수해 보험 관리 지도를 가지고 어떤 위험 지역을 구분을 잘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보면은 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그런 제도로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를 풍수의 보험과 연계시키면 좋겠다 하는 미래 소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